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편이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에서 지원금 편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실 텐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소폭 정도 이렇게 달라져서 실은 전년도에 알고 있는 지식이 거의 대부분 적용돼도 크게 상관없겠다라고 보셔도 큰 이해에 이제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융자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5인 미만입니다. 대표자 포함해서 5명 미만인 경우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인데 제조업이나 운수업 같은 특수업종은 10인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사업자, 법인 다 상관이 없습니다. 융자 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합산하여 그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최대 5억 원 이내긴 한데 어, 일반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제금하면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억 언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자금들을 한번 훑어보면 대개 최대 1억 정도 이내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 이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좀 소수의 소상공인일 거다라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최대와 평균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붙는데 일반적인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일반 금리입니다. 지금 한 3%대 초반의 금리에 약간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4% 정도 수준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좋은 자금은 이제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기준금리보다 낮게도 지원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이번에는 금리 우대 제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하게 됐을 때 최대 0.3%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떤 게 있냐 보시면 첫 번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아니면 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0.1%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대출을 받았는 상황에서 성실 상환에 따라 0.1% 지원이 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다 0.1%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챙겨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이런 일회용품 규제 기업 등은 0.1% 추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서 지원금 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었죠. 네, 그리고 보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은 또 0.1% 지원을 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5만 원만 월 5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좋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거는 좀만 신경을 쓰시면 여기서 0.2%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0.2%면 이제 1,000만 원에 2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5천만 원 대출 받으면 10만 원 정도 그 정도 1년에 지원을 받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융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이 두 가지입니다. 직접 대출은 여러분이 플랫폼에서 융자를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정부기관에서 평가와 대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리 대출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대출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점이 있지만 간단하게도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면 쫙 드려볼게요. 말씀을 한번 쫙 드려보면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두 군데서 가요.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여러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확인서 그죠?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와요. 받아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오면 이 보증서가 이렇게 여러분이 발급이 되면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여기서는 금리를 낮춰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대리대출이 기본적으로 골자입니다. 직접 대출은 여러분이 소진공을 평가하면 여기서 평가해서 바로 자금 나갑니다. 그래서 직접과 대리 차이는 이런 상품의 차이도 있지만 약간 이런 시스템의 차이도 있고요. 금리의 차이도 약간은 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을 샀을 때는 보증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직접 대출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요.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인 OLS 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상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품별로 어떤 자금은 직접, 어떤 건 대리입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대출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의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정부에서 저금리로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점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조기 회수 등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사업에 맞게 자금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융자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한 대상에 걸리면 이 자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한 대상을 꼼꼼히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세금을 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뭐 1,000만 원 정도 밀려 있는데 내가 한 번에 세금을 낼 방법이 없으니까 월 50만 원씩 20개월로 분할 납부를 할게요라고 하는 거를 체납 처분 유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금 체납을 유예를 해서 국세청에서 유예가 된 경우에는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도 안 되고 세금을 분납하는 경우도 대리 대출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대리 대출까지는 허용을 해줄게라는 내용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에 뭐 등록돼 있는 것, 연체죠. 대출이 연체됐거나 아니면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 중에 있어서 아직 면책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이번에 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한 경우 안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융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사행산업, 도박사치 이런 내용들, 반대로 법무나 세무 같은 고소득 직원들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리대출은 1월 8일부터 다음 주죠. 직접 대출은 1월 15일부터가 되고, 특이사항은 저신용자 소상공인 자금이 1월 29일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신용자이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들을 쭉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의하신 내용들은 이 센터에서 여러분이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용보증서 발급 대리대출 관련된 기관들도 정보를 나열해 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요건에 여러분이 부합이 된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지원 가능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정책자금 상품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자금 중 하나는 일반 경영 안정자금입니다. 그냥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경우죠. 융자 규모는 1조 1,000억대입니다. 1조 1,000억대의 대출이 나가게 되고 소상공인이면 업력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좀 특이점은 원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에 착한 임대인, 최근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은 대출이 허용된다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착한 임대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자 범위는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고요. 대출 금리 0.6% 정도면은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0.2% 정도 여러분이 할인을 받는다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최대 5년까지 되고 7천만 원까지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에 이 일반 경영 안전자금을 5천만 원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한도가 7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2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경영안정자금입니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대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직접 대출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특별경영안전자금은 1조 8천억 정도가 있는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세부 자금들이 있느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긴급경영안전자금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난 곳이 있어요. 이번에 산불이나 이런 피해가 있으신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재해 확인서라는 거를 이제 지자체에서 받으시면 연 2%의 금리로 1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7천만 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2%의 금리로 1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하나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셨던 저신용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3천만 원의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금리가 조금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만 저신용자에게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걸 봤을 때 매우 좋은 조건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폐업한 적이 있다가 다시 창업하는 제로전 창업자분들에게도 7천만 원으로 한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이게 원래 3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청년 소상공인에게 대출 한도가 7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연계자금 3천만 원 받으신 분들은 4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요. 또 반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7천만 원으로 할 수 있겠다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이 들어옵니다. 7% 이상이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시 소상공인, 이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일단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신용 등급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중저신용이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5천만 원까지 무조건 4.5%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11%대 이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4.5%로 바뀌니까 한 달에 한 이제 한 7, 8%? 예, 그 정도이죠. 7% 정도의 이자를 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기간도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내용에 맞을 경우 특별 안정자금이 대상이 되는데 아마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이나 요 특별 경영 안전자금 쪽이 금액도 크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많아서 하나 정도 이상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경영안전자금입니다. 여기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재해 피해나 일시적 경영애로 천천히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아무래도 재해이기 때문에 감소했겠죠.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시적 경영애로나 이런 재해 피해 중에서는 이런 피해를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한 걸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재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실은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재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 지역, 좀 지방에 이제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 포함된 기업들은 매출 감소가 되지 않았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피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2%로 지원을 해서 직접 대출로 지원을 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기업당 7천만 원으로 대리대출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 장애인 기업은 예산이 500억 정도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2% 금리로 1억 원, 대출 기간이 좀 깁니다. 2년 걷지 5년 상환에서 7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졌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입니다. 4천억 예산이 있고요. 나이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744점 이하면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식포털 내에서 신용관리 수업을 먼저 이수를 하셔야 되고 나이스 기준으로 744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최대 5년 이내 3천만 원으로 볼 수가 있고
과거에 이런 관련된 받으셨던 분들은 대출 잔액을 합산해서 최대 3천까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년도에 관련된 자금 받으셨던 분들이 전년도에 2천을 받았다. 그러면 1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전 특별자금입니다. 과거에 내가 폐업을 했었습니다. P라고 하겠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회사를 이제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고 조금 쉬셨다가 다시 창업하는 경우, 창업을 한 경우에 자금이 지원이 나갑니다. 2,500억 정도가 지원이 나가고요. 그런데 이때 신청할 때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소상공인 지원금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 리턴 패키지가 되게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서 재창업 교육을 준비하신 분들이 신청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폐업했고 다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옛날에 스타트업 TV에서 얘기했던 그 희망 리턴 패키지를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왜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 여러분에게 대출이 아니라 순수 지원금을 줬었죠. 순수 지원금도 줬고 그 사업을 또 수료해야지 이렇게 연계대출까지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기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만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창업 초기 단계 업력 7년 미만인 기업들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과거에 폐업한 대표가 그죠? 현재 재창업한하고 대표가 일치할 것.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대표했는데 금년 이번에 딴 사람이 대표한다. 안 됩니다. 과거에 대표했던 분이 다시 대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 과거에 폐업한 기업이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일 것.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만약에 좀 사치양락 업종을 했었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다른 업종 한다고 해도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폐업 기업이 매출 실적을 보유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폐업했던 회사가 매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홈택스에서 여러분이 뽑을 수가 있어요. 다만 폐업 기업이 3년 이상 넘었을 경우에는 매출 증빙을 안 해도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죠. 요 1, 2, 3번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줘야 여러분이 재창업 자금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 후 업종 감소해서 이전한 소상공인도 초기 단계로 봐준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업종을 추가한 다음에 주 업종이 되는 경우도 인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기관의 채무 조정 재기 지원 종합 패키지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성실한 소상공인도 여러분들에게도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분이 자금을 받고 사업을 했다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거를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참 시스템이 괜찮죠, 여러분? 근데 좀 예산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은 바람이지만 그래도 잘 활용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당 7천만 원까지 이 자금은 직접 대출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재창업 자금은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자영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만 하고 멈추진 않거든요. 여러 번 하신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희망 리턴 패키지는 꼭 신청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 다음 청년 고용 연계 자금입니다.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법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또 회사의 대부분이 청년 근로자인 경우 최근 1년 안에 1명 이상 청년을 근로했던 경우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당 7천만 원, 그리고 대리대출입니다. 다음 대환대출이에요.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상세 공고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2월 중에 별도 공고 예정인데요. 즉, 요 얘기는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한데 100% 확정되지 않았고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알고 있자. 근데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 있다는 게 요 내용이 특징이에요. 생각보다 대부분은 여기 내용대로 그대로 가면서 뭐가 추가가 되는데 가끔은 여기에 어떤 뭔가 이제 대출 제외 조건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2월에 다시 한번 준비하고 살펴보자라는 느낌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융자 규모는 5천억 이내고요.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을 것, 그리고 대출 만기 연장이 잘 안 될 것, 요 2번 항목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간데 가능하면 요 자금은 작년도 8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고 있었던 분들을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자금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은 나는 고금리 대출 안 받고 있거든. 그럼 오늘 바로 무슨 대출 앱을 돌려가지고 바로 10% 대출을 받아버리고 한 달 묵혀놨다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년 8월 31일 이전에 대출 받은 분들만 해주겠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4.5%고요. 기업당 5천만 원 대리대출입니다. 좋은 점은 대출 기간이 10년 이내로 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다른 자금들은 보통 5년이었잖아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는데 이 자금은 10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소공인 특화 자금입니다. 소공인은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의미하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소공인 같은 경우는 표준 산업분류표에는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조업을 메인으로 영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인인 경우에는 보통 운전자금이 제조업을 1억까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5년 동안 1억까지 해서 금액이 크고, 혹시 제조업이다 보니까 공장이나 기계 장비 같은 건 고가의 장비를 사야 된다라는 경우는 5억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혁신창장 촉진자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성장이 기대되는 뭔가 특별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집중해서 많이 주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직접 대출을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혁신형 소상공인 기업에게 다 엄청난 금액이 성장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형하고 일반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형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형, 스마트 기술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자금. 예전에 스마트 자금 좀 생각나시죠? 뭔가 뭐 키오스크라던가 아니면 서빙 로봇 같은 걸 도입하는 분들, 우리 지원금 편에서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스마트 장비 같은 걸 도입하는 공장,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백년 가게, 그리고 신사업 상한학교 수료생에게는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제가 또 지난번 이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편을 다시 한번 영상 말씀드리지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 드렸죠. 이거를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대출도 좋은 대출을 연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혁신형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중에 수출하는 소상공인.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도 수출 많이 하고 계시죠. 두 번째,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신장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도입한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강한 소상공인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지난번 지원금표에서 중요하게 얘기됐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혁신형과 이제 일반형. 소상공인 지원금을 잘 받으면 요 혁신 성장 촉진 자금도 당연히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은 소상공인 지원금하고 연계되는 자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만 잘 받는 게 아니라 앞서 드렸던 지원금도 열심히 신청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원금을 잘 받는 업체한테 대출도 더해준다는 느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기업에게 돈을 잘 주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게 돈을 잘 주는 게 이런 이제 정책자금들이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신용자분들에 의한 이런 긴급자금이나 대환자금들이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가가 된 거죠. 일반적인 정책자금들은 원래 잘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게 기본 원리라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전자금은 5년, 시설은 8년, 혁신형은 운전자금을 2억 원을 제공하고 일반형은 1억 원을 제공해요. 우리가 아까 일반 경영안정자금이 얼마였어요? 7천. 다른 자금들이 보통 최대 7천인데 여기는 바로 1억으로 들어가죠. 혁신형은 2억까지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컬 크리에이터 자금에서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혁신형이잖아요. 그럼 대출도 2억까지도 가요. 시설 자금을 제외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원금도 여러분이 최대한 열심히 연구해서 신청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 투자 융자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전문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를 받은 경우 최대 5배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융자의 범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총 8년 동안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최대 민감 투자금이 5배와 5억 중 낮은 금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받았으면 5배니까 5억이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2억을 투자받았으면 10억입니다. 근데 이 융자는 최대 5억 원이니까 낮은 금액인 5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즉,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소상공인이라면 바로 이런 소상공인 연계 지원 투자를 받는 것도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지원도 잘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좀더 자금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융자 제외 지원 대상 업종에 대해서 여기 있는 리스트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재해진환 지구역이나 특별구역들 이런 아까 예외적인 조항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은 휴게텔, 대화방, 딱 봐도 사행성이죠. 그리고 성인 오락실, 나이트클럽 이런 데 당연히 안 되겠고, 그죠? 아니면 전문 서비스업, 그리고 도박 안 되겠고, 부동산업은 기본적으로 안 됐지만,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업이 또 추가가 되고, 그리고 관리업도 추가가 되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또 착한 임대업은 좀 더 포함이 됐다는 점, 이게 이제 금년에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업은 무조건 웬만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부동산업도 이제 해당의 범위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번에 소상공인 자금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쭉 리뷰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으나 몇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죠.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좀 더 잘 나가는 강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우대 대출을 해주는 폭이 늘어났고, 소상공인도 투자 연계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거기에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금과 투자금을 엮어서 더 지원해주는 자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요건에 맞게 자금을 받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지원금을 가능하면 여러분이 섞어서 받아라 라는 내용을 드릴 수 있어요. 더 지원금을 받을수록 대출이자도 감면되고 지원금을 받아서 좀 더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만 하나만 더 표로 한 번만 아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금 받을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건입니다. 요건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을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으니까요. 요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탐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을 받았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A, B, C 여러 가지 아까 그 상품들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이제 C 하나 같은 경우는 저신용자, 그죠? 저신용이라던가 아니면 고금리 대환대출을 쓰고 있는 이렇게 좀 사업하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자금이 C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B 유형은 그냥 사업하다가 돈이 좀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요쪽을 우리가 소상공인공단에서 많이 다뤘었죠. 근데 최근에 나타난 거는 A 유형입니다. 요 A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있었죠? 희망 리턴 패키지,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사업.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사업을 받은 기업들이 투자 연계도 있고요.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자금보다 2배에서 한 5배까지 이렇게 더 자금을 증액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 소상공인 자금이 특이점으로 좀 더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가면서 정책 자금도 포괄적으로 받는 게 좋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신용이나 대환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 공문이 나중에 따로 나오는 바, 그 부분은 이제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죠. 인건비도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고 그저 소비자들이 지갑이 얇아져서 장사가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또 사업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장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이겨나가길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새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